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연의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17번부터 20번까지 경찰 간부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부터는 법령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요거 가지고 내용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이랬어요. 아시겠지만 강임의 조건이 딱 나와 있습니다. 직제 또는 직원의 정원이 변경됐을 때, 혹은 예산이 감소해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직위로 변경되었을 때, 과원이 된 경우.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다 강림의 사유가 되죠. 본인 동의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직위가 폐직되거나 가원되는 경우,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직제나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그래서 강림이 징계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이거 맞는 소지고요. 강 등은 징계죠. 우리 징계 순서 쭉 보시게 되면 견책, 감봉, 요거는 경징계고요. 그 다음 중징계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런 거는 한번 순서대로 쭉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되잖아요. 강등은 1개월 아래로 직급을 내리지만 공무원 신분은 보유합니다. 얘네 둘이 그렇죠. 지금 보시는 공무원의 신분은 여전히 보유합니다. 하지만 정직은 일을 못하는 기간이 있고요.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1개월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에는 보수 전액 삭감입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에 보수 삭감하죠. 3분의 1로 삭감하고요.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입니다. 맞아요. 그 기간 중에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서 보수의 3분의 1을 보수의 전액을 감합니다. 그래서 4번 X.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1번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공무원 교육 훈련에 대한 방법. 인턴십은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인턴십입니다. 직장 내에서 일하면서 받는 훈련이고요. 피훈련자에게 조직 전반의 구조, 문화,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간단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죠. 실무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직장 내에 내가 업무를 하면서 받게 되는 훈련입니다. 일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임자나 상사가 신규 직원이나 후임자를 지도하는 것. 이게 보통 온더 잡 트레이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직장 내 훈련인데 직장 내 훈련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기출문제가 설명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인턴십에 대한 내용이나 2번 실무지도에 대한 내용들은 이 문장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번 사례 연구는 실제 조직에서 경험한 사례, 가상의 시나리오를 연구합니다. 사례를 연구해서 그걸 통해 문제 해결, 배양 능력을 도모하죠. 맞습니다. 4번 액션 러닝. 이번 국가직에도 출제가 됐고 요새 워낙 고위공무원단의 역량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진짜 핫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직무와 비슷한 가상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직무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그룹별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러닝 바이 두잉 실제 수행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방법들을 익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래서 액션 러닝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피해 훈련자에게 특정한 역할을 주고요. 그 역할에 따른 책임, 대처 능력을 연기하면서 학습한다. 요건 역할 연기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4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가볼게요.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경력직 공무원, 아시겠지만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에 보장이 되느냐?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 구분하고요.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 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그래서 실적에 따라 자격이 임용되고요.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이 되고 실적주의, 그 다음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전문 경력과는 아시죠? 제가 궁변 훈련원 같은 뭔가 순환보직이 안 되고요. 장기 재직을 해야 하는 그런 특수한 업무를 전문 경력관으로 지정을 하죠. 이 전문 경력관은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서 왠지 느낌에는 특정직일 것 같은데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그래서 경력직 중에 일반직에 해당하죠. 2번 X입니다. 시간 선택제로 채용하게 되면 주당 40시간 이하 범위에서 근무합니다.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 중에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죠. 그래서 전문 경력관이나 임기제 공무원, 우정직 공무원들이 제가 경력직 중에 일반직 공무원의 좀 특이한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생님 뭐라고요? 우정직이요, 우정직. 그치? 우정직까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요. 오케이? 자, 20번 쓰레기통 모형에서 조직화된 무정부.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호도 뭔지 몰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뭔지 몰라. 심지어 참여자도 일시적이야.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조건들 때문에 이 무정부 상태의 특성 때문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히 어떻게 돼요? 문해, 참선,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 이렇게 네 가지가 갑작스레 딱 만나게 되면 마치 쓰레기통에 한꺼번에 쓰레기가 들어간 것처럼 딱 만나게 되면 그때 정말 변칙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4번의 선택의 기회는 조직화되어 있는 무정부 상태의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쓰레기통 모형에서 변칙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20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금요일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오늘도 공부로 완전 불살라보는 불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말에 또 법령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봬요. 안녕.